짜게 먹지 마세요. 아마 평생 가장 많이 들은 건강 조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옳은 선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싱겁게 먹는 나 자신을 조금은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만약 그 너무도 착한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염식은 건강하다는 상식 뒤에 가려진 이야기, 그리고 특히 중년 이후에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저염식의 다른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식단에 숨겨진 위험, 저염식이 오히려 고위험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말을 들어왔다. 짜게 먹지 마세요. 소금은 혈압의 적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 말들은 너무 자주 반복되어 이제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상식이 되었다. 병원 대기실 벽에 붙은 포스터에서도, 아침 뉴스의 건강 코너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생활 수칙 속에서도 이 조언은 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무조건 옳은 일이고, 싱겁게 먹는 삶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라고 말이다. 식탁 위에서 국물을 남기고 간이 약한 반찬을 선택하며 요즘은 싱겁게 먹어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근한 안도감을 느낀다. 나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조용한 자부심 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너무도 착한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 눈에 띄는 통증도 없고 당장 큰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가끔은 어지럽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씩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이 부족한 탓일 거야. 하지만 혹시 그 원인이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저염식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믿음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소금을 더 먹자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두에게 같은 건강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줄이는 것보다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차분히, 그러나 솔직하게 꺼내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너무 쉽게 믿어왔던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제안이다. 어쩌면 건강은 더 착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더 나에게 솔직해지는 방향에 있는지도 모른다. 몸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오래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울 만큼 균형에 집착하는 시스템이다.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금세 불편함을 느낀다. 몸이 뜨겁다고, 이상하다고, 쉬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낸다.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몸은 늘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상태는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너무 쉽게 줄여야 할 것으로만 여기는 이 물질은 사실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나트륨은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뛰도록 돕고, 뇌에서 출발한 신호가 신경을 따라 정확히 전달되도록 길을 만들며,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당연해 보이는 움직임 하나하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혈액 속 수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량과 혈압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숨 쉬고 걷고 말하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유에는 이 작은 미네랄의 정교한 작용이 숨어 있다. 그래서 문제는 나트륨 그 자체가 아니다. 늘 그렇듯 과도함과 결핍, 이 두 극단이 문제다. 너무 많아도 몸은 버거워한다. 혈관은 긴장하고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한다. 하지만 너무 적어도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몸은 결핍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더 과한 반응을 일으킨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호르몬을 동원하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이 모든 것은 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참아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몸이 원하는 것은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섬세한 조율이다. 건강은 무언가를 끝없이 줄이는 게임이 아니라 내 몸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지를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유행하는 건강 상식보다 옆 사람의 식습관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이 일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저염식이 절대선이 되어버린 사회. 현대 사회에서 소금은 어느 순간 의심할 여지 없는 죄인이 되었다. 고혈압의 원인,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범, 가능하다면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늘 경고의 대상이 되어왔다. 소금은 적을수록 좋다. 이 메시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반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나 줄여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조언은 원래 이렇게 단순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몸처럼 나이, 체질, 생활 방식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저염식은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염분 섭취가 과도하고 혈압이 높으며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미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 활동량이 많아 하루에도 여러 번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중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의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저염식은 생각보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염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선택은 몸속 균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 어지럼증, 무기력, 심한 경우에는 낙상이나 심장 리듬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통증도 눈에 띄는 이상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넘기고 피로 탓으로 미뤄둔다. 하지만 실은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습관이 몸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다. 저염식이 문제라기보다 저염식을 절대선으로 만들어버린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건강은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을 무작정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훨씬 개인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나쁜 선택보다 좋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선택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아주 싱겁게 먹기 시작한 뒤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이유 없이 어지럽고 갑자기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때, 가끔은 심장이 제 박자를 놓친 것처럼 툭 하고 멈칫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손발에 힘이 빠져 병뚜껑 하나 여는 일도 힘들고 잠결에 다리에 쥐가 나 깜짝 놀라 깨어난 날도 있었을지 모른다. 머리는 늘 멍하고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도 몇 줄을 넘기지 못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분명 몸을 위해 더 조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런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중년이 되면 다들 그렇다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굳이 원인을 더 파헤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 작은 신호들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깨졌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신경 전달이 느려지며 근육은 쉽게 긴장하거나 제대로 이완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주 천천히,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몸의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몸은 언제나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괜찮겠지라고 넘길수록 균형은 더 깊이 흔들린다. 어쩌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멈춰 서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 역설적인 연구 결과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여러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바로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이 적당히 나트륨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믿어온 공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이 연구 앞에서 흔들렸다. 심지어 몇몇 연구에서는 나트륨을 지나치게 제한한 사람들에게서 심장마비, 뇌졸중, 급성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까지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나트륨 줄이기, 혈압 낮추기, 건강 유지라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공식이 건강교육과 의학 지침 속에 깊이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몸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다.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소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장 박동, 혈관 탄력, 호르몬, 신경신호, 신장 기능 등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너무 적은 소금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몸은 생존을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유지하려고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한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 즉, 우리 몸은 단순히 적게 좋다라는 공식보다는 적절하게 안정적이라는 균형을 원한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행동이 오히려 장기적인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역설적 사실. 이것이 바로 최근 연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역설적 결과가 특정 집단, 특히 중노년층, 혈압이 낮은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 혹은 이미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저염식이 건강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에게는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왜 너무 적은 소금이 위험할까? 소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이를 단순한 식습관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몸속 시스템은 즉시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생존을 위해 몸은 평소와는 다른 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첫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이 시스템은 혈압과 체액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은 혈액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며 신장에서 나트륨을 최대한 보존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박동해야 한다. 즉, 소금 부족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을 촉진하고 혈당과 지방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람은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대사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혈액량이 줄어든다.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아 혈액량이 감소한다. 그 결과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생기고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낙상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정리하면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몸은 단순히 조절해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혈액량을 줄이는 식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스스로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몸은 극단적인 절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적게 먹는 것이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니며 때로는 적당히 먹는 것보다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중년 이후 저염식은 더 신중해야 한다. 젊을 때의 몸은 참으로 놀랍다. 균형이 조금 깨져도 조금 무리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혈압이 조금 오르내려도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과해도 체내 시스템은 금세 균형을 맞춰주며 우리는 큰 불편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후 몸은 예전처럼 쉽게 회복하지 않는다. 신장은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과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둔해진다. 호르몬 반응은 느려지고 심장과 혈관, 근육까지 몸속 여러 시스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능력도 떨어진다. 즉, 체내 항상성 유지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과 체액 조절이 쉽지 않아 어지럼증과 피로가 생기고 작은 낙상이나 사고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또한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력이 떨어지고 집안일, 운동, 사회활동 등 일상의 작은 활동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삶의 질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뜨린다. 결국 중년 이후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균형이다. 나트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순간 몸은 이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즉, 젊을 때처럼 단순히 저염 건강이라는 공식만 따라서는 안 된다. 중년 이후에는 나트륨 섭취도 나의 몸 상태, 생활 패턴, 약 복용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적당한 나트륨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관찰하는 것. 이런 세심한 관리가 중년 이후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진짜 건강은 절제가 아니라 조율이다. 건강은 금욕이 아니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내도 아니라. 누군가는 건강하려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진짜 건강은 내 몸의 소리를 듣고 그 신호에 맞춰 조심스럽게 조율하는 능력이다. 혈압, 혈당, 체온, 피로, 심장 박동, 근육의 긴장과 이완,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언어다. 그 언어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다. 짜게 먹자는 말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마음껏 먹자는 말도 아니라, 극단적인 절제나 방종이 건강을 만들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신념에 갇힌다는 점이다. 소금, 설탕, 기름,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모든 생활 습관은 균형이 필요하다. 과도한 절제는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무절제는 몸을 망가뜨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몸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라는 것은 자유롭지만 책임감이 있는 선택이다. 오늘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듣고 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을 채우고 활동량을 조절하고 휴식과 영양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진짜 건강과 활력을 만든다. 결국 건강은 단순한 숫자나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칼로리, 혈압, 나트륨 섭취량, 체중계 숫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은 내 몸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 균형에 맞춰 삶을 조율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건강의 핵심은 절제가 아니라 조율이다. 극단적 규칙이나 무조건적 제한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듣고 맞춰주는 작은 지혜가 진짜 힘이 된다. 그 작은 지혜가 쌓일수록 중년 이후에도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질 때, 먹고 나서 유난히 기운이 없을 때, 땀을 많이 흘린 날, 운동이나 산책을 오래 한 날, 그 모든 순간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오늘은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라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참거나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만 조절하려고 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날만큼은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금을 조금은 허락해도 괜찮다. 조금 더 넣어도, 조금 더 짠맛을 느껴도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존중이다.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그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건강은 숫자나 규칙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칼로리, 나트륨, 혈압 수치만으로 내 몸의 균형을 평가할 수는 없다. 진짜 건강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데서 온다.
오늘 몸이 조금 더 소금을 필요로 한다면 그 선택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잘 기능하도록 돕고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 작은 배려이자 지혜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규칙과 절제에만 의존하던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몸을 존중하고 균형을 지키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중년 이후에도 활기차고 자유로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즉, 건강을 위한 진짜 선택은 참는 것이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다. 그 작은 조율이 쌓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니다. 저염식은 마치 유행처럼 번졌다. TV, 뉴스, SNS, 주변 사람들까지 소금 줄이기 건강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우리는 그 흐름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건강은 유행이 아니다. 하루 이틀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도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방식만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은 평생 함께해야 하는 내 몸의 동반자이며 그 관계는 단순한 규칙이나 숫자보다 내 몸의 신호와 균형을 이해하는 지혜에 달려 있다. 때로는 가장 건강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저염식,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절제는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균형을 깨뜨리고 심장, 신장, 혈압, 체력, 기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식탁 앞에서 습관처럼 음식을 집어들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다. 이 선택은 정말 내 몸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말하는 정답을 따르는 걸까? 그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남들 따라 건강법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건강은 숫자나 기준을 맞추는 경쟁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와 균형을 이해하며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존중할 때 삶은 더 활기차고 더 자유로워진다. 오늘부터 그 질문을 습관처럼 던져보자. 내 선택, 정말 내 몸을 위한 걸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작은 성찰이 결국 평생 이어질 건강과 활력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건강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처럼 떠도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저염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싱겁게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나에게 맞게 먹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쯤 멈춰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상식 하나를 함께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